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좀 초반에는 좀 겁이 났었는데, 네. 예, 그래도 이제 좀 중반, 하반 들어가면서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뭐 약간 이제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나스닥도 사실 급락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 날로 돌아가 보면 그때 국채 금리가 무려 뭐 거의 0.1%나 급등했잖아요. 그랬죠. 엄청난 상승인데 증시가 장 초반에는 기술주가 거의 폭락을 하다가 오후에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이제 금리에 좀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경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긴 한데 다우가 올라가는 건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까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는 건 금리의 시장이 좀 많이 적응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긴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파월 연준장이 쉽게 뭐 긴축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금요일날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목금 보면 외인들이 주식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딱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개인만의 힘으로는 좀 오르긴 쉽진 않고 중간에 있는 그 외국인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틀 대량 매수 후에 오늘은 조금 매도거든요. 뭐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금 스탠스 자체가 뭐 극단적으로 비관적이거나 또 아주 위로 치우친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라면 좀 증시는 3050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답답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하락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공포 같은 게 좀 사라지니까 네. 예,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또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사람 심리가 되게 웃긴 게 저번에 2,920까지 간 적 있잖아요. 네, 그랬죠. 사람들이 그 무슨 생각이냐면 제발 3,000만 넘어라. 그렇죠. 근데 막상 또 3,000 넘잖아요. 아, 빨리 예전처럼. 빨리 3,200 가라. 이런데 지금 3,050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주보다 훨씬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오늘 또 물론 빠지는 기업도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국내 그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일단 또 하나 우려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세. 네. 뭐 사실 400명대 이제 뭐 하면서 전에 1000명 돌파했을 때보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또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큰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수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수고 예전에 1000명 확진자가 늘었을 때도 증시가 어땠죠? 증시 안 빠졌습니다. 그때도. 오히려 뭐 더 부양책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고 오히려 시장은 너무 빨리 정상화 될까봐 사실 그걸 더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도 그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금리가 그렇게 급등했던 게 7월 정도면은 집단 면역 가능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5월부터는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확진자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위로 튀고 기술주가 놀랬던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코로나 재확산세가 뭐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유동성 면에서는 그 유동성이 긴축이라 그러죠. 그 긴축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는 아니죠. 오히려 유동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반대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재확산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백신을 적극적으로 맞게 될 거고 저도 언제 맞을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맞게 되겠죠. 조만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사례를 예로 들면 이스라엘이 지금 100명이라고 딱 칠게요. 100명당 지금 백신 접종 횟수가 90회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많이 맞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맞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가장 먼저 발현된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의 재확산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저는 재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갑자기 또 1000명 넘고 2000명 뭐 그러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네. 뭔가 이제 대외 활동을 시작하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커지고 그와 관련된 이제 컨택트 네. 주들이 이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제 다시 문을 연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근데 열어도 외국인이 와야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지금도 외국인 들어오면 일주일 격리인가요? 2주 격리. 2주 격리. 예, 무조건 다 2주 격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니, 맘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유럽도 갈 수 있고 어디든 다 가는데 문제는 한 달간의 격리당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빨리 백신 효과가 나와서 이 격리가 해제돼야 모든 게 활성화되는데 근데 일단 상징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그렇다고 한국에 외국인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문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또 강원랜드도 그 오픈을 했잖아요. 조금. 그래서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픈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아 카지노가 오픈하니까 카지노주를 사자가 아니라 아 뭔가 지금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구나. 이제 우리 주변에서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아까 이스라엘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데이터를 이게 보고서 같은 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그 신용카드 매출액이 딱 나왔더라고요. 아, 백신 접종자 수가 딱 이게 접종이 많이 늘고 이게 감염자 수가 줄면서 뭐가 많이 늘었냐면 원래는 그 내구재 있잖아요. 네.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가구 이런 게 원래 꾸준하게 늘었는데 그게 꺾여버렸어요. 이 데이터가 꺾이고 뭐가 튀었냐면 의류가 갑자기 튀어버렸어요. 아 이제 나가서 예, 이제 옷 좀 예. 그동안 이제 집안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못 샀는데 예, 그 데이터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한 걸 제가 그래프로 봤는데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그런 게 시작이 됐고 거기다 호텔, 레저 뭐 이런 매출도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은 아직 뭐 그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이미 백화점부터 지금 그런 게 보이잖아요. 슬슬 조짐들이. 그리고 의류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대요. 실제 백화점에서.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수도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야외,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을 때 뭔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작년에 그 밀키트라고 집에서 막 그 조리해서 먹는 음식들 네.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히트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리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거 그냥 조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시장이 커졌는데 지금도 호황입니다. 호황인데 이제는 사람들 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 저도 밖에 나가서 막 외식하고 싶고 솔직히 좀 그래요. 집에서 먹는 거 이제 지겨울 때가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되면 외식 그 소비가 엄청 갑자기 급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식자재 기업들도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던 섹터 중에서 올해 좋아질 거, 외출하면서 좋아질 거 여러분들 진짜 꾸준히 찾아보세요. 오늘 보니까 그 면세점도 좋더라고요. 그 오랜만에 가더라고요. 면세점주도. 아니 네. 우리 여기 스튜디오 있는 데가 홍대잖아요. 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네. 식당이 전에 가면은 보통 한 전체 그 홀 면적의 한 네. 40% 30%요 정도만 아, 있던 네. 곳이 꽉 차더라고. 꽉 찼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확실히 길거리로 나온 게 체감적으로 네, 확 맞아요. 느껴져요. 예. 일단 경제가 이제 조금 안정화돼 가고 있다 심리적으로 그런 네.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나 어쨌건 지난주 혹은 뭐 지지난 어떤 그 조정 네. 기간 같은 게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정이라는 건 또 언제든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건 여기서 장이 올라갑니다라기보다는 증시가 사실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뭐 몇 달을 쉴지 우리가 모르지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석 달인지 쉬는 건 다 인정하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무너지는 조정을 예상을 했었고 한쪽은 지지받는 조정을 예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실 지난주 제가 여기 방송하고 나서 월화 수요일까지 너무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안 진짜 좋았어요. 완전 무너지는 장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들 공포감을 가졌는데 지난주 목금에 딱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진정을 했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증시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쉬는 건 맞는데 무너지는 조정은 아니다. 그러면은 강세장 속의 조정이기 때문에 강세장 속에서의 조정은 사실은 비중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정하면 그냥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파는 조정은 뭐냐면 추세가 꺾일 때예요. 이게 약세장이 시작됐을 때 그게 확신이 들면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덜어내야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난주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한 건 강세장 속의 조정이 지금 맞아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흔들릴 때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지난주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마리 되게, 내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2,900 깨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했는데
참 그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게. 그 당일날 급등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는 참 질린 것 같아요. 너무 쏠리면 반대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세장일 경우에는 이제 매도 비중 네. 축소를 하고 강세장의 어떤 이런 조정에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를 이렇게 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러니까 강세장의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이라는 건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또 수출 성장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일단 유동성 면에서는 지금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긴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반론하는 게 조만간 긴축할 것 같은데 중국도 긴축할 것 같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약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보질 않는 게 아직도 금리가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1.5고 미국의 정책 금리는 여전히 제로입니다. 제로인 상황에서 저는 약세장으로 간 적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려면 경기가 좀 과열일 때 어느 정도 과열권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과열이 아니잖아요. 과열도 아니고 여전히 저금리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그 중국의 오늘 경제 지표가 발표됐어요. 뭐 산업 생산이나 뭐 고용 지표. 근데 예상치를 다 미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게 그렇게 경기가 또 너무 좋으면요. 중국이 유동성을 해소해버려요. 그냥 버블 생길까봐. 근데 지금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긴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유동성에는 되게 의미 있는 지표들이니까 일단 괜찮고 두 번째가 펀더멘털인데 뭐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까 그 3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 역대급 나왔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이익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이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매주간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올해 전망치를 매주 내는데 지난주에도 올라갔고 이번 주에도 0.1%인가 2% 상향 조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꾸준히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크게 지금 나쁘게 볼 만한 지금 요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PER 13배 정도 거래되니까 과거보단 비싸요. 근데 글로벌 평균 PER이 한 18배, 19배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평균 PER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글로벌 평균보다 못난이 나라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요새 우리 한국 기업들 돈도 잘 벌고 특히 한국이 제가 좋게 보는 게 요새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속해 있는 그 종목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 투자를 다 하고 있어요. 삼성부터 뭐 SK, LG, 현대차 보면은 다 그쪽 사업을 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냥 내연기관 만들던 차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대차 그냥 내연기관 차라고 누가 안 합니다. 그 뒤에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높은 펄을 줘도 돼요, 사실은. 거기다 항공 모빌리티까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 잣대로 13배니까 비쌉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잣대들 뭐 차트도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월봉을 봐도 되고 여러 가지 지표들로 우리가 뭐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강세장이 꺾였다는 그런 징후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도 봐야 되는데 약세장으로 진입할 때 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정책이거든요. 2018년도, 19년도 기억하시죠? 그때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그렇죠. 터졌을 때 그때는 뭐 약세장 신호가 나온 거죠. 이미 매크로상에서 우리나라한테 안 좋으니.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오히려 무역을 좀 더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다자주의.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보면 과거랑은 확실히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는 거지 약세장으로 볼 만한 지금 근거는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약세장이라고 이제 안 보는 마지막 이유는 이거는 어쨌든 또 쏠림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흥분을 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 네, 흥분하면 솔직히 또 약세장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막 계속 더 상승에 맞아요. 대한 네, 기대감이 맞아요. 막 네. 열불이 막 타올랐을 네, 때.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기대감 많이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거시지표 상으로는 그래도 네. 계속 찜찜한 게 미국 10년 만기 국채 네. 수익률이 1.63%, 뭐 현재 그러니까 1.6%를 막 이제 상회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러다 확 올라갈까봐 이게 걱정이 되는 건데 네.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죠. 네. 여기에 따라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도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FOMC도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하고요. 그냥 왜냐면은 평이한 얘기. 예, 왜냐하면 이미 파웰 의장이 이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그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인가 이게 장기 국채 금리를 그냥 딱 낮춰버리는 정책이죠. 그런 것들을 시장이 요구했는데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아직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생각 안 한다. 그리고 미국 경제 정상화되고 있고 고용지표 계속 체크할 거고. 그래서 이런 멘트가 좀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고서도 많이 읽어보고 왔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사실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긴축은 안 한다. 지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일단 끌고 가겠다. 이런 좀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FOMC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좀 뭔가 확실한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한번 낮출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얼마 지난주에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럽의 장기 금리가 튀면 최대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여가지고 낮춰버리겠다. 그러니까 액션을 하겠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FOMC도 좀 할 수 있나?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유럽과 미국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은 경기가 여전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장기 금리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유럽 경제 또 한 번 지금 위험해지는데 미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서 너무 FOMC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마시되 그렇다고 긴축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크게 기대나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오히려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너무 기대하고 기대 안 하고 이게 여기에 사람들이 매몰돼가지고 그냥 관망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평이한 FOMC라도 그냥 끝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장 아까 얘기하셨듯이 떨어지니까 한국장도 좀 힘이 없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중국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지금 그 내부적인 문제겠죠?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올 초만 해도 증시가 되게 좋았어요. 몇 년 만에 신고가도 났는데 중국 당국에서 바로 그냥 제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좀 부풀려지거나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걸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부동산에 되게 민감한 나라예요, 진짜. 예,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주식가까지 너무 오버하면 일단 이제 위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좀 긴축 시그널을 한 번씩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좀 무너지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정책 방향도 긴축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작년보다 돈을 많이는 안 풀겠죠. 올해 아무래도 정상은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유동성을 기대할 필요도 없는데 긴축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어쨌든 안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좋으면 중국 당국도 속도 조절을 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또 긴축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유동성 면에서는 괜찮고, 근데 이제 중국이 저는 그래도 성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왜냐면 부양책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텐데 다른 나라가 다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미국은 오르는데요, 다른 나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만 좋아요. 그러면 달러가 급격히 튀어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되게 악재죠. 그렇죠. 신흥국에서 돈이 다시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나스닥이 신고가 가는데 한국은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의 성장률이 미국에 맞춰서 어느 정도 레벨을 이 방향성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변수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진짜 항상 못난이 소리 듣잖아요. 맨날 보면 이게 아니 경제 살린다고 해놓고는 미국이 이만큼 가면 가지도 못하고 되게 좀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통합이 안 되니까. 예, 통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유럽이 어쨌든 라가르드 총재가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유럽이 조금 개선될 것 같고, 유럽이 미국과 발만 맞춰주면 절대 달러가 강세로 안 가요. 왜냐면 재정을 썼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많이 풀렸어요. 이 환경에서 원래 달러의 약세가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못 쫓아가면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근데 다른 나라가 보조만 맞춰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중국과 유럽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네. 근데 열릴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일본도 지금 7월에 열린다고는 하는데 열려도 외국인은 받지 네, 않고. 맞아. 근데 올해 가을 지나면은 또 만약에 집단 면역이 많이 형성되면 뭐 중국은 열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근데 동계올림픽을 열면 어쨌든 중국은 또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인프라 투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한국의 경기 민감주한테 일단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국발 호재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중국은 그냥 지금은 좀 속도 조절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시장이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모든 그래프를 좀 이렇게 네. 마이크로하게 딱 펼쳐보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반복으로 가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반복이 제일 되는데 중요한 게 그런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좁게 보면 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도 자꾸만 넓게 보라고 하는 게 오늘 하루 내일 모레까지 보면요 그냥 이러고 끝나요. 사실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1년 단위로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이렇게 위니까 좀 넓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하여튼 그 너무 그 조급하고 네. 그 다급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